저는 결혼한 지 1년 3개월 다 되어가고 있는 주부이고, 나이는 29살입니다. 어젯밤에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는 기분이 좋은가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울면서 빌어요. 빌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이번 주말에 영화나 오랜만에 보자고 했던 사람이 제발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순간 머리에 뭐가 정말 박힌 것 마냥 띵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가 뭐냐고, 제 목소리조차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애기 가졌다고. 아는 여자가 자기 애를 가졌답니다. 저희는 애가 없습니다. 4개월 전에 그토록 바라던 뱃속에 있던 애기가 유산됐었습니다. 같이 그렇게 울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자기 애기라고 제발 이혼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네요. 남편도 울고 저도 남편 어깨 때리다가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갑자기 남편이 미안하다고,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난리 쳤는데도 답장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사에 전화했는데 연락도 없이 출근도 안 했다고 합니다. 친구한테 말하기도,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도 말할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이혼해야겠죠? 그 사람이 밉지도 않네요. 그냥 걱정만 될 뿐이네요. 어젯밤 11시쯤에서야 기다리던 연락이 왔었습니다. 남편 고등학교 동창 친구한테서요. 남편 친한 친구들한테 연락을 다 돌렸었는데 이 친구분한테는 번호가 없어서 연락을 못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다. 아직도 술에 취해 있다. 술도 못 먹는 애가 말도 안 하고 술을 벌컥벌컥 마시기에 집에 데리고 왔다. 지금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느냐? 대충 짐작이 가서 알겠다고 하고 바로 차 몰고 남편 친구 집까지 갔네요. 남편 친구가 남편 업고는 차로 옮기면서 재수 씨 무슨 일 있어요? 물어보는데 아, 그냥 조금 다퉜네요 라고 거짓말을 치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파트로 또 와서 남편이 완전히 골아 떨어진 건지 경비 아저씨께 부탁해서 집까지 무사히 올라왔네요. 아침에 미역국을 끓이고 남편이 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시에 깨더군요. 일어나 보니 집이라서 놀란 눈치였고 상황 파악을 하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늘 똑같은 아침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밥 먹자고.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먹은 건지,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 말했습니다. 나 그 여자 보고 싶다고. 그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알겠다고 합니다. 아기는 몇 개월이냐고 물어보니까 6개월이라고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지 알았습니다. 놀라서 입술이 바들바들 떠니 자기도 몰랐다고 실토하더군요. 그 여자랑 관계는 딱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2일 전에 그 여자가 갑자기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고, 아기가 6개월이라고 남편이 말을 하면서 또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고는 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 안내해 달라고 설거지도 안 하고 나왔었네요. 집에서 30분쯤 차로 가니까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나오는데 그 동네 오피스텔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 따라서 엘리베이터 타고 남편도 약간 헷갈려 하는 것 같았는데 집을 찾긴 찾더라고요. 배신감이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지만 그 여자 얼굴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벨 울리고 문 열리자마자 선배, 남편 보고 선배라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대학교 선배였답니다. 꽤 참한 여자가 절 보자마자 눈이 커져선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더군요. 남편한테는 말했습니다. 나 이 여자랑 둘이서만 있게 해달라고. 이 여자한테 해가 갈 일은 없을 거라고. 너도 나 유산한 거 알지 않느냐고. 그럴 일 전혀 없을 테니 이 여자랑 둘이서만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알겠다고 차에 가 있겠다고 하더군요. 문 바로 닫고 잠궈 버렸네요. 그러자마자 여자가 저한테 사모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무릎 꿇고 울더군요. 몸은 말랐는데 배만 살짝 나온 거 보고 임신한 걸 알 수 있었어요.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고 일어나라고 나는 그쪽이랑 대화하러 왔지 그쪽이 비는 거 보러 온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울면서 빌길래 식탁에 데려가서 앉혔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 정말 신뢰했었고 바람 같은 건 전혀 피울 사람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실 대학교 때 잠깐 교제했었던 사이라고. 그런데 헤어졌다고요. 남편이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자기가 매일 만나고 데이트해달라고 맨날 졸랐다고. 그거에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근데 다른 남자들을 만나도 남편 같지 않았다고. 계속 좋아하다가 외국 나가서 3년 정도 공부하고 일하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3년 사이에 부인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대학교 때 친구한테 부탁해서 저녁에 술 약속 만들어서 만났었대요. 남편도 몰랐었다고. 자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만약 알았었다면 자기도 안다고 그냥 안 나왔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술 못 마시는 거 알면서도 술을 엄청 먹였다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욕심이 계속 생겼다고. 남편은 완전히 뻗었었고 여자가 모텔로 데려가서 관계했었다네요. 교제했었을 당시는 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합니다. 남편이 술 적당량 초과하면 기억을 못하는 스타일인데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새벽 3시쯤에 남편이 일어나서는 뭐냐고 뭐 했냐고 추궁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우리 그냥 옷 벗고 잤을 뿐이라고 대답하니 남편이 다시는 나 볼 생각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바로 모텔에서 나왔다네요. 그렇게 화낸 적은 처음이라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싶어서 우울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기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냥 아기라도 키워야지 싶었는데 계속 욕심이 생기더래요. 선배 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2일 전에 다시 처음으로 연락한 거라고. 아기가 벌써 6개월이라고. 오빠도 우리 아기 보고 싶지 않냐고. 지금 6개월인데 어떻게 지우냐고. 사모님한테는 내가 말할까? 오빠가 말할래? 이렇게 문자 남기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안 믿어줄까봐 선배라는 호칭 계속 쓰다가 전화했었을 때 오빠라고 처음 말했다네요.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선배라는 호칭이 습관이 된 건지 저한테는 선배라고 말하더군요. 그냥 저 말 듣고 다음에 아마 다시 볼 거라고 제 핸드폰 번호 써주고 왔네요. 남편 후배가 연락한 그날 밤에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저한테 말한 거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말을 다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관계 한 번에 임신되기 어려운 건 저도 알고 남편을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 짝사랑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추가 후기입니다.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보고 아직도 마음이 찌르르해서 조금 울었네요. 일단 저는 지금 친정에 있습니다. 추석 전 금요일 날 밤에 같이 시집 갔다가 난리가 났었죠. 어머니께서는 거의 쓰러지실 정도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셨고 당신 아들이 죽을 죄를 지은 거라고 너무 미안하다고 제 앞에서 애기처럼 우셨네요. 어머님이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어머님이 나중에 진정하시고는 무조건 너가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이혼하고 싶으면 말하고, 우리 아들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고, 그 여자는 나중에 따로 봐서 혼주를 내줄 거라고 하고는 또 우시더군요.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죽을 놈이라고 우는 것 같더라고요. 더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고 추석 전에 이렇게 일이 나서 죄송하다고 하고 빨리 일어나 친정 바로 가서 계속 친정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는 하루나 이틀 전화를 항상 해주십니다. 항상 끝에는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는 월요일 날 저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만나자고.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는 바로 끊었네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후로는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로 가끔씩 사모님, 아기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사모님, 이제 만날 때 안 됐나요?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아기만 낳겠다고 했었는데 이혼을 원하는지 당당하더군요. 남편은 매일 문자 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밥 먹었냐고, 굶지 말고 밥은 꼭 먹으라고 항상 문자가 옵니다. 저는 답하지 않죠. 문자를 볼 때마다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인터넷으로 몇 가지 알아봤었는데 태아 유전자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네요. 일단 아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찾아가 보긴 할 거예요. 다음 주 중으로. 그냥 하루하루 푹 쉬고 싶네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저도 남편이 어떻게 그 여자 집을 아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물어봤었어요. 그 여자 오피스텔은 그전에도 그 여자가 살았던 곳이라서 기억한다네요. 그 여자가 유학 가기 전까지 계속 그 오피스텔 살다가 유학 가고 나서는 그 여자 사촌이 서울 쪽에서 잠시 일할 때 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님이 꽤 부유한 분이더라고요. 남편은 가끔씩 친구를 만나면 소문으로만 그 여자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자 집 갔던 건 남편에게서는 처음이어서 기억이 그냥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그 여자를 찾아갔다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네요. 너는 우리 애들 사이를 갈라놓은 나쁜 년일 뿐이라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그 애기가 아들 애기던 아니던 너는 나쁜 년이라고. 남편도 끝끝내 한마디 했다네요. 너를 증오한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시어머니께 얘기 들을 땐 어머니 어머니 거리면서 울먹거렸는데 남편이 그 말을 하니 엉엉 울었다네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끔찍합니다. 이 일이 있고 그 여자가 저에게 전화한다던가 문자를 보내는 일이 아직까지는 없더군요. 자신의 얘기처럼 댓글 달아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그냥 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최종 후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너무 경황이 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위로받던 이곳에 언젠가 후기를 남겨야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지금이라도 제 상황을 알려드려요. 사실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뭘 급작스럽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무 자르듯이 싹둑 잘리는 것도 아니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남편에 대한 감정도 있고 아무튼 쉽지 않았어요. 제가 친정 온 이후로 자연스럽게 결과를 하게 된 거죠. 제일 먼저 이혼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만났고 전적으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이 어렵지는 않더군요. 저희에게 아이도 없기에 그리고 우리나라 위자료 해봐야 3천만 원 정도면 많이 주는 거라고 하고 결혼 생활이 1년 겨우 넘었으니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을 수도 없었고요. 남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상적인 안부를 계속 물어왔습니다. 2달 후쯤 남편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더군요. 날 배신한 남편인데 오랜만에 보니 미움보다는 걱정이 되더군요. 자기 애가 생겼다고 이혼을 요구한 남편인데 제가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고. 남편이 의외의 대답을 하더군요. 자기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왜냐고 물으니 그때는 갑자기 다른 여자가 애를 가졌다고 하니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 아닌 다른 이가 자기 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 여자나 아이를 책임져야겠어서 이혼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자기도 너무 겁이 났었다고 하네요.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내 아이라면 양육비는 주어야 하지 않겠냐 하네요. 그 이상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다고 하네요. 아이 엄마와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억지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육할 마음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네요. 그래도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다를 것이다. 너의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외면하고 살 수 있겠냐고 했더니 자기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 여자가 자기한테 한 짓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친다고. 물론 최종 잘못은 자기가 한 게 맞지만 계획적으로 접근해 아이까지 임신한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자기는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얼굴 보면 바뀔 거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장 이혼하기보다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아직도 죽자 사자 사랑해서 이혼을 안 한 게 아니라 제게 상처 입힌 두 사람에 대한 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괴로울 거고 그 여자도 미혼모 상태로 어디 당해봐라 하는 제 복수심의 표현이기도 했고요. 아마도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하면 남편이 바로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의 입장이 지금은 단호하지만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다 하면서도 그 여자의 출산 때까지 저희 별거는 계속되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다고 제게 연락이 왔었고, 이혼해 달라고, 만나 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뻥 떠는 여자는 제 남편이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는다고 제 남편을 설득시켜 달라는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연락을 다 차단했다고. 지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남편의 말은 변함이 없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고 시어머니께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셨고 남편 아이가 맞더군요. 저는 아마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학기에 미루어 두었던 대학원에 등록해서 학교에 다녔고 남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위자료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는데도 법으로 해서 금전적인 보상은 고작 몇 천이 다입니다. 남편은 제가 살 집은 있어야 한다고 전세 사는 집을 빼서 제게 주었습니다.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테니 집을 구하라고요. 약 4억가량 되는 전세금을 위자료주로 받았네요. 법적인 보상보다는 엄청나게 과분하게 해준 거죠. 남편은 돈으로 보상 못할 상처를 제게 입혔다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하던 안 하던 그건 그들의 결정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탈출했습니다. 남편은 그 하룻밤의 외도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그 여자는 그 하룻밤으로 사랑하는 이를 얻으려고 했지만 영원히 증오하는 상대로 남게 되었네요. 남편이 아무리 그 여자가 밉다고 자기 자식까지 그렇게 안 볼 줄은 몰랐네요. 평생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랄 그 아이가 안쓰럽긴 하네요. 그 여자 뭔가 단단히 착각을 했었고 그 여자의 그릇된 욕망이 모두를 불행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6개월쯤 지난 다음 아이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두 분 가정에 끼어들어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더군요.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만 있으면 제 남편을 빼앗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 혼자 조용히 아이를 낳았을 거라고. 평생 자기 아이로 혼자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나는 이미 이혼을 했고 너희들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내 알 바 아니라고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그 여자 연락처도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제 남편과 저의 2년 정도의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네요.
전 남편과는 친구같이 지냅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 정도요. 만나지는 않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 상처니까요. 시간이 지나니 남편에 대한 감정들도 정리가 서서히 되더군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은근히 저희가 재결합하기를 원하지만 그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 남편이 제게 제발 이혼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결과라면 혹시나 결론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남편의 배신, 거기에 아이, 제게 무작정 이혼을 요구했던 거, 남편과 그 여자에게서 받은 상처가 자꾸 헤집어져 그러기 싫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아이까지 평생 그러고 살기 싫습니다. 저 이제 겨우 30대 초반입니다. 제 인생을 살아야죠. 다들 행복하세요.